첫 번째 썰을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차 안에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세모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차를 비춰서. 좀 덥긴 한데 여기서 녹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자꾸만 업로딩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제 그런 잡설은 빼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구역이 미친년이 된 썰을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성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진한 면도 있고 순진한 건 아니죠. 순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둥그란 면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막 권위주의적이거나 뭐 그런 거가 없어요. 남을 뭐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성격이 이상한 게 위로도 안 보는 거죠. 그 누구한테 밟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래로도 안 봐요. 누굴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좀 독특한 성격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한 자로 많이 찍혀 왔고 또 제 성향이 어떠냐면 이렇게 뭐 그 저희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제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을 때 그냥 너 이제 저는 그 75%에서 75%는 이렇게 순한 유전자가 있고 나머지 25%는 그 센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25%는 아주 센 유전자가 있고 75%는 좀 순한 유전자가 있고 제가 왜 영어를 썼죠? 별것도 아닌 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향상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체질상 남한테 되게 잘 대해요.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즐겨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간다. 식당에 가서도 그냥 고객 응대는 이렇게 서빙 하시는 분들이 고객 응대를 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서빙은 약간 새 우는 소리도 들리고 서빙은 약간 그 서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잖아요. 고객 응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천성상 그분들한테도 그냥 제가 꼭 무슨 정말 제가 종업원인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그분들한테 막 잘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말 음식 서빙을 하는 사람,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오해를 사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죠. 왜 쟤 오바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가식인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있는데 저는 약간 천성이 이렇게 좀 잘해주고 맞춰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당 가면은 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더 그러니까는 저를 이제 오해를 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물로 빠졌구나. 뭐 진짜 아무데나 가서 지가 고객인데 지가 고객 응대를 하고 있네. 쟤는 천성이 저런가 봐. 쟤는 만만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를 되게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빠른 학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빠른 학번 차원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호적 신고를 늦게 하면서 호적을 완전히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출생 증명이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는 거랑 대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제 중년의 나이에 이제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 나이 때는 그런 거 확인 안 하니까 그냥 부모가 이제 신청하는 대로가 되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그냥 빠른도 아니고 완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땡겨갖고 이제 너무 이렇게 반에 가면은 애들은 다 언니인데 나만 애기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천성도 약간 그런 데다가 이제 애 취급을 당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이 이제 원래 타고난 75%의 그런 천성도 천성이지만 이제 25%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썰을 그러니까 풀었는데 그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썰은 뭐냐면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일이었어요. 제가 직장을 이제 얻었는데 초년생답지 않게 좀 어려운 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초년생이 이렇게 감당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상대해야 됐었어요.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더 능숙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들이 다 남자였고 그 고객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업종은 아니에요. 고객들이 다 이제 그런데 남초 기업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업종의 사람들을 제가 고객들로 다뤄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되게 갑질하기로 유명한 한국의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름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구매부 분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 그 당시엔 되게 마초고 되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워낙에 이제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인데 저희한테 들어온 오더 자체가 분량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지나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사람들 또 상대했었냐면 그 와중에 이제 작은 거래처들도 상대를 했었어야 됐어요. 큰 거래처들을 항상 이제 중점적으로, 왜냐면 저희 매출은 다 큰 거래처에서 뭐 80%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래처가 제일 중요했어요. 90% 이상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문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많은 작은 데는 그냥 고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이렇게 매출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특수한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고객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드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제작 같은 거는 외주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줘서 외주에서 이렇게 맞춰줬어요. 근데 외주에 저희가 이제 일을 맡기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영세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좀 그런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하청을 아무한테나 안 줘요. 다 연줄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밥줄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죠. 너무 당당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저는 어리잖아요. 어리고 이제 여자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옛날에 하시던 일들이 지금은 뭐 제조업에서 이렇게 뭐 커스텀으로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자신의 인맥들로 인해서 이걸 딴 거지만 뭐 친인척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깡패 같은 거이신 분도 계셨었고
옛날에는 나이트클럽 보면은 기도라고 있었어요. 바운서라고 해갖고 이게 약간 그 문을 지키시는 그런 조폭 같은 분들 계속 그런 분들 기도나 뭐 이렇게 라고 불렀거든. 영어로는 바운서라고 하고.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제 말 안 듣죠. 제가 아무리 주문을 넣는 입장이어도 너무 어리고 여자고 하니까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불평하거나 그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막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일하다가 곤조라고 해갖고 이거는 일본 말인가요? 하여튼간 그렇게 뭐 곤조를 부리는 게 있어요. 늑장을 일부러 피운다든지 골탕을 먹인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나쁘게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일단 어른들이고 그분들도 이제 순순히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되게 나쁘게 하려고 나를 정말 해코지 하려고 그런 분들은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그분들도 근데 또 정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뭐 그냥 곤조를 부리다가 늑장을 피우고 그냥 막 사람 좀 짓내리게 하다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이해를 했죠. 이분들도 일하는 게 힘들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갑자기 막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일이 막 밀려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호 협조를 해야지. 그리고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이제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기업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기업 문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배웠고 일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버럭하는 건 있었어요. 다들 뭐 버럭 그 당시 문화는 약간 버럭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인격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많고 여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막 정말 나쁘다 막 정말 스트레스는 순간순간 계속 받죠.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제가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막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얘기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작은 고객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큰 고객 중심이지만 작은 고객도 저는 큰 고객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대했어요. 아무리 뭐 정말 한 사람은 뭐 한 번 주문이 올 때마다 수천만 원이 뭐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십몇만 원 막 이래도 고객은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뭐 쬐끄만 오다를 내린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다 이렇게 차별해서 대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 성향상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작은 오더를 내려도 일단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나의 그런 의무니까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팩스 받아요.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받으셨죠? 이러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보통 남자분들이 주문을 넣는데 이번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분도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업체를 다니니까
이 사무실에 누가 일을 하는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저보다는 좀 연배가 있겠죠. 그래도 막 그렇게 저보다 막 진짜 한참 많은 어른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차이 나봤자 뭐 많이 나봤자 뭐 3살 뭐 2살 뭐 이 정도. 또 제 또래의 여자분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발주 받았니에요. 그래서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고 하고 딱 봤더니 이게 양이 되게 쬐끄만 양인데 보니까 너무너무 양이 조그만데 그냥 뭐냐면 이 양이 이제 커스텀 메이드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커스텀 메이드를 하게 되면 제작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이게 너무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돈을 낸다는 얘기가 없어요. 발주긴 발주인데 샘플 발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이 샘플은 커스텀 메이드이기 때문에 이 샘플은요 이게 제작 비용을 내실 거냐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계속 쓰실 거예요. 그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쓰세요. 그랬더니 한번 본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보는 거면은 안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금연 같은 걸 뜨게 되면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어요. 그랬죠. 왜냐면은 그 샘플은 어떻게 해서 제가 짜투리라도 드릴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모델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비용을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업체 자체가 작았어요. 그래서 업체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가 드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발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반나절 이상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오구 끊고 오구 끊고 오구 끊고 그러면서 오구 끊고 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아 근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럼 어디서 돈이 나냐고 이걸 만드는 거를 그냥 조금 잘라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새로 자기네 모형 떠서 하는 거는 저희도 남아야 되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것도 그 샘플을 공짜로 드릴 수는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이제 계속 한 거죠. 근데 신랑이가 끊기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오후 내내 이제 그 신랑이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윗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떡해요 해줘. 이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말 섞기도 싫잖아요, 윗분도.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사장 바꿔까지 나온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윗분한테 좀 잘 말씀드리면 안 되냐고 그 여자분한테 사정을 했어요. 일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걸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걸 위에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업사원한테. 이 여자분의 그 윗상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냐고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래요. 되게 멀쩡한 분이래요. 이 여자가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사장님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핸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오후 업무가 마비가 되지. 저는 안 끊어요. 죄송해요. 지금 다른 전화가 왔어요. 받고 제가 다시 전화 연락 드릴게요. 이러면 이분은 또 전화해요. 또 전화해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막 미친 사람처럼 계속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나 이랬어요. 그냥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 제가 근데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성향 자체가 일단은 참고, 일단은 피하고, 일단은 받아주고를 한다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이제 오후가 되면 또 그 시간만 되면 제 진짜 심장이 막 찌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을 게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장님 또 있니에요. 예, 계세요. 이번에는 당연 계셨어요. 사장님 당연 바꿔드렸죠. 사장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하다고.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샘플 제작 하는데 비용을 안 내시고 그냥 할까 말까 하시는 거를 갖다가 우리 쪽에서 막 그리고 고객이 계속 뭐 중요한 고객도 아니고 진짜 1년 통틀어서 샘플 제작비도 안 나오는 고객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샘플 제작비가 한 5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문한 게 1년에 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고객들은 한 번 주문 올 때 몇 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매주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50만 원 들여갖고 해줘도 그 물건을 계속 쓰니까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난으로 50만 원짜리를 제작을 해놓으면 1년에 그만큼 주문을 안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뭐 저희 여직원이 한 말이 사실이고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게 그 직원이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또 욕을 했겠죠, 거기다가 대고. 그러니까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왜냐면 결제가 안 나온다고. 그 여직원은 그렇게뿐이 말을 할 수 없었고, 저도 입장이 같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부담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짜투리라든지 아니면은 남은 그런 물량으로 샘플 제작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치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해요, 끊어야죠. 끊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사장님이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또 처음 되돌이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던지.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엿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악의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제는 이게 재미가 들렸나? 못돼도 이렇게 못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처음 인트로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의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아주 무서운 모습이. 정말 그 여자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25%의 유전자가, 아주 무서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 여자는 진짜 맛이 간 여자고, 이 여자는 일단은 내 업무를 방해하려고 지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러는구나. 자기 입장에선 그래요. 자기 입장에선 일을 되게 한다는 명목으로 나한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이 여자의 주 목적이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죠. 나쁜 여자구나. 저는 이제 제가 돌변했죠. 또 이제 끈질기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또 뭐 사장님 계시냐, 또 이지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직하게, 니네 사장님 계시니? 니네 사장님 멀쩡하다는데? 니네 과장도 멀쩡하다는데? 걔네 좀 바꿔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허를 찔린 거죠. 제가 막 죄송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니네 과장 좀 바꿔볼래? 너 사장 어딨어? 저는 이제 그분들을 계속 거래를 어차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저희 물건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저보러 막 미쳤네요. 그래서 제가, 나 미쳤고, 나 어차피 이 회사 간도. 제가 간두긴 왜 간둬요? 나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일하는 거거든? 그 대신 너 거기 어디지 주소? 내가 네 아가리는 찢어놓고 그만둔다. 그리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대가리 닭털처럼 다 뽑아줄 테니까. 나 어차피 간도. 니네 사장 바꾸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너 내가 쫓아가는 게 싫으면 너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험한 말을 하니에요. 너는 험한 말을 안 했지만 너는 지금 며칠째, 거의 일주일 동안 사람이 직장 생활을 못하게 남의 회사 업무 방해를 하고, 그렇게 너 할 일이 그렇게 없니? 넌 그게 재밌니? 넌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구나. 너는 그게 재밌냐고. 재밌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알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장 바꾸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빨리 바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할게요. 샘플 없던 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될 거 아니야.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책임을 져야지. 네 아가리는, 네가 한 짓은 네 아가리로 한 짓이니까 내가 찢어놓고 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보다 더
무서운 아우라가, 진짜 화가 나면 아우라가 진짜 세져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는 그런 못된 전화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 주문 들어갑니다. 주문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맞게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됐지. 왜 사람을 일부러 괜히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일단락 마무리가 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이제 그런 컨벤션 같은 데 가잖아요. 컨벤션도 가고 뭐 쇼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쇼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회사 홍보도 있고 하지만 거의 사실은 뭐 거래처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뭐 그런 약간 사교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외모나 그런 또 멀쩡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런 악한 이렇게 흑화되지 않은 모습에 아우라가 있을 때는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게 저는 일부러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모습도 그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애가 이제 나를 보겠다고 온 거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저거 완전 만만한데 나한테 그랬어. 이제 자기가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저걸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 쪽으로 이제 막 걸어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이제 사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야야야 걔야 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그랬더니 그때 걔 있잖아. 너랑 그렇게 되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제가 딱 그럴 땐 아우라가 또 바뀌거든요. 되게 무섭게. 저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바뀌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막 그런 바뀌는 거는 나중에 약간 빙이 되듯이 좀 흑화되듯이 완전 사람이 생판 다른 사람으로 진짜 변해요. 그거는 진짜 보는 사람들, 뭐 제 남편이라든지 제 식구들, 친정 식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정말 무섭게 변한대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순둥한 사람이 갑자기 너무 무서운 어떤 다른 존재로 내가 이 여자를 아나? 이렇게 확 순식간에 변한대요. 변신 로봇도 아니고. 왜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변해요. 딱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오는 중간에 제가 흑화됐잖아요. 근데 제 아우라가 너무 무섭게 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가 딱 그 여자가 걔 어딨어? 저 오고 있어. 저는 그 여자 얼굴 모르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걔는 딱 뒤를 돌아서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죠. 야, 너 거기서.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사람 많으니까 제가 미쳤다고 걔를 쫓아가면서 뭐 100m 달리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창피하게 이제 도망을 가는 애한테 나한테 따지러 오다가 내가 흑화되는 상황을 보고 나를 만만히 여기고 나한테 계속 다가오다가 흑화되는 걸 보고 도망가는 애를 제가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진짜 걔가 막 달려가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왜 저러고 살까. 근데 아무튼 그게 저의 이제 이 구역 미친년 시리즈 1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저를 거의 다 잘못 보거든요. 왜냐면 저를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도 있고 순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흑화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잘못 본 게 아니라 저의 그런
순한 모습 보고 아 얘는 계속 순하겠다 하고 밟으러 오는 거고, 그리고 밟으려 했다가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거의 보통은 순한 사람은 다 순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제가 특이 종자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 만나야지 나중에 정말 순한 사람들을 막 못되게 건드릴 때 얘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얘도 몰라 하면서 움찔하면서 조심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만났던 거를 생생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의 변명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너무 그런 게 그렇게 완전 좋지는 않아요. 제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모습이.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졸려갖고 좀 행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뭐든 다 실합니다. 절대 가감이 없어요. 실하고, 근데 더 센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흑화된 모습이. 그 스펙타클한데, 이거는 그냥 맛배기로 일단 저의 사회 초년생 때 어떤 하나의 일화였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 이게 길어졌어. 지금 36분이나 지났어요. 그럼 다음에 2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